1번은 3의 제곱이니까 9이다. 2번은 f1이 1이니까 이 값이 f1이고, 따라서 주어진 값은 f'1, f'1은 4 빼기 1인 3이다. 3번이다. 3번은 세타가 4, 4분의 1 각이니까 우선 사인 세타는 음수인데,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9분의 6,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3, 결국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2번이다. 4번에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 이 값은 마이너스 2.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극한값은 1, 0, 이 값은 0. 따라서 마이너스 2와 0을 더해서 1번 마이너스 2이다. 5번의 첫 번째 항의 a6분의 a8, 이 값은 r제곱이니까 결국은 a3 곱하기 r제곱인 a5가 12라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이 값이 12. 그러므로 a7, 이 값은 24. 따라서 a7은 24. 그러므로 a5에다가 2를 곱한 값이 24, 12에다가 1을 곱해서 2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r제곱의 값이 2이다. 그러므로 a11은 a7에다가 r의 4제곱을 곱한 것, 그러니까 24 곱하기 r의 4제곱이 4. 그러므로 96이다. 5번이다. 이 권에 따라서 f'x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그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 그러므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2a가 두근의 합인 2, 그리고 3분의 b가 두근의 곱인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9이고, 그러므로 fx의 극대값을 구하라. 극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f-1의 값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 a 빼기 b,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9인 6이다. 3번이다. 7번에 3a분의 1 더하기 2b분의 1을 통분하면 6ab분의 2b 더하기 3a, 그러니까 3a 더하기 2b가 되는데, 3a 더하기 2b가 로그 3의 32, 5 로그 3의 2, 그리고 6ab에서 ab가 이 값, ab가 2분의 1 로그 3의 2, 2분의 1 로그 3의 2 지워지고 지워져서 결국은 3분의 5라는 값이 나온다. 4번이다. 8번은 따라서 적분하면 fx가 2x 세제곱 빼기 f1의 x제곱 더하기 c가 되는데 f0이 4니까 더하기 4. 따라서 1을 대입해주면 f1, 이 값은 2 빼기 f1 더하기 4. 따라서 2f1이 6이니까 f1은 3. 그러므로 fx는 2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4이고, 따라서 f2의 값은 2 곱하기 8, 16 빼기 3, 4, 12 더하기 4 해서 20 빼기 12인 8이다. 4번이다. 9번은 사인 7분의 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와 같으니까 결국 코사인 14분의 7 빼기 2, 14분의 5파이. 따라서 코사인 x가 코사인 14분의 5파이보다 작기 위한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면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이와 같이 그려지고, 14분의 5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여기 14분의 5파이 이쯤에 있다 치고, 코사인 값이 코사인 14분의 5파이보다 작아지는 x의 값의 범위는 14분의 5파이부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2파이 빼기 14분의 5파이까지. 따라서 알파는 14분의 5파이, 베타는 2파이 빼기 14분의 5파이.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베타 빼기 알파는 2파이 빼기 14분의 5파이에서 14분의 5파이를 빼준 2파이 빼기
14분의 10파이, 7분의 5파이. 따라서 7분의 14 빼기 5, 9파이. 따라서 3번이다.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 f-2에서의 접선하고 2와 3에서의 접선이 1과 3에서 만나니까 결국은 2와 3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1과 3을 지난다는 얘기고 y좌표와 같으니까 결국 그 접선의 기울기가 0. 다시 말해서 2와 3에서 fx가 극대나 극소가 되는 이것이거나 또는 2, 3에서 이와 같이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따라서 나는 fx를 여기가 3이니까 이렇게 우선은 놓을 수 있겠다. 최고차항 x가 1. 따라서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a 더하기 3이야 라고 fx를 우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의 접선, 그 마이너스 2와 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일단 f-2는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은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a 플러스 3 이 값이 되고, 그리고 f' 마이너스 2도 우리가 잡아주면 f'x 미분해주면 f'x가 2 곱하기 x 빼기 2 x 빼기 a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따라서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 16 그리고 플러스 8a 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16 32 더하기 8a가 되어서 마이너스 2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32 더하기 8a이고 x 빼기 마이너스 2 x 더하기 2 그리고 f2가 f-2가 이거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이 되는데, 이 직선이 1과 3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3은 1을 대입해서 전개해주면 96 빼기 24a 더하기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a 플러스 3 이와 같은 등식이 만들어지고 3 지워지고, 따라서 8a는 하고 a의 값이 여기서 나오는 상황. 8a는 96 빼기 32 하면은 64 그래서 마이너스 6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a의 값이 구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fx를 알았다. 그러니까 fx는 x 빼기 2의 제곱 x 더하기 8 더하기 3. 그러므로 f0의 값은 4 곱하기 8 32 더하기 3인 35이다. 따라서 3번이다. t초의 점 P의 위치를 S1T라고 하면 S1T는 적분해주면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빼기 7T 그리고 처음에 0, 1에서 출발했으니까 더하기 1. 그리고 점 Q의 위치 함수를 S2T라고 한다면 S2T는 역시 T제곱 더하기 4T에다가 8을 더한 이 값이 되고, 따라서 두 점 P와 Q 사이의 거리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것의 절대값, 그러니까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1T 빼기 7의 절대값이 되는데, 그 값이 언제 4가 되는가, 이것을 먼저 풀겠다. 결국은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1T 빼기 7이 4인 경우, 이거나 마이너스 4인 경우인데 먼저 4인 경우를 먼저 따지면 마이너스 11이 0이다.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거리가 4가 되는 시각 T가 나올 텐데, 이것은 인수분해가 T제곱의 T 더하기 1 빼기 11의 T 더하기 1이 0이다 해서 T 더하기 1과 T제곱 빼기 11의 곱이 0. 따라서 T는 양수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T는 따라서 루트 11이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나오고, 루트 11 초후에 거리가 4가 되는 거고, 또는 또 거리가 4가 되는 경우가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1t 빼기 7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더 넘기면은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경우 이거겠네.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살짝 t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은, 그러면은 27 더하기 9인 36 빼기 33 빼기 3, 36에서 0이 되어서 0이 되니까 이 방정식은 3을 먼저 근으로 갖고,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나머지 근을 우리가 구해본다면, 그러면 1,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3을 대입하면 0이니까 3, 1, 3, 4, 12, 1, 3, 0. 따라서 이 3차 식은 t 빼기 3과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값이 0이다.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t의 값이 나올 텐데, 먼저 3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방정식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건 맞는데, 그런데 두 근의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더해서 음수고 곱해서 양수인 두 개의 근은 두 실수는 모두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음의 실근을 두 개를 갖는 것 같은 방정식이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실근은 3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가 4가 되는 t의 값은 루트 11이거나 3이거나 인데, 그런데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4가 될 때의 시점은 따라서 3이 루트 11보다 작으니까 3초 후이고, 3초 동안 점 P가 움직인 거리, 점 P의 속도는 3t제곱 더하기 4t 빼기 7인데, 이 값이 언제 방향이 바뀌는가를 알기 위해서 언제 0이 되는가 이 방정식을 먼저 풀어주면, 그러면 1, 3, 1, 7 더하기 빼기 이렇게 돼가지고 t가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7에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7 그리고 1, 0이 0이 있고, 0 이후에서는 처음엔 왼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1초가 되는 시점에 속도가 0이 되면서 방향이 바뀐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점 P는 처음에 1의 위치에서 출발해가지고 1초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그 1초가 될 때의 시점이, 그 위치가 S1에 1, 여기다가 1을 대입한가, 1을 대입해주면은 S1에 1, 이 값은 1초 후의 위치는 1 더하기 2 빼기 7 더하기 1, 1 더하기 2 빼기 7 더하기 1인 4 빼기 7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따라서 1초 후에는 마이너스 3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지. 방향을 바꿔서 3초 후에 어디에 있겠는가, 역시 S1의 3도 마저 한번 계산을 해보면 S1의 3, 3초 후의 위치는 3을 대입해주면 27 더하기 9, 28 빼기 37에 21 더하기 1 해서 6이 나오고 24, 25가 되겠네. 그러니까 3초 후에는 25까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점 P는 3초 동안, 실제로 점 P가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왼쪽으로 4만큼 움직였고, 오른쪽으로 25에서 마이너스 3을 뺀 28만큼 움직여서 전체 따라서 4 더하기 28인 32만큼의 거리를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따라서 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12번은 첫째 항이 자연수인 A1이 자연수,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이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각각의 항이 결정이 될 때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40이 되도록 하는 경우를 우리가 A1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두 번째 항도 자연수이니까 이 식에 의해서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가능한 경우가 두 번째 항이 만약에 홀수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이 홀수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관계식에 의해서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1을 더한 값이고, 그리고 동시에 홀수에다 1을 더했기 때문에 이 값은 짝수가 되고, 따라서 네 번째 항은 짝수니까 반으로 나눠서 2분의 세 번째 항, 2분의 A2 더하기 1이 되어서, 따라서 네 번째 항은 이 값이 되고 두 번째 항은 A인데, 근데 그 두 개의 값을 더하면 40이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A2 더하기 2분의 A2 더하기 1, 이 값이 40이 되어야 되고, 양변에 2 곱해서 2A1 더하기 2A2 더하기 A2 더하기 1, 이 값이 80. 결국은 3A2가 79 인 값이 되는데, 그런데 A2는 이 79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A2는 이등식을 만족하는 A2는 자연수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첫 번째 항이 자연수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항도 자연수가 되고 계속 자연수가 나오는데, 그 조건의 모순, 따라서 A2는 홀수가 아니구나, 홀수인 경우는 생기지 않고, 그럼 A가 이제 짝수란 얘기인데, A가 짝수인 경우, A2가 짝수라고 한다면 A3의 값은 따라서 2분의 A2가 되고, 근데 2분의 A2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따져본다면, A4는 2분의 A2가
만약에 홀수라면 2분의 a2가 홀수 2분의 a2가 홀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a4는 이 값에다가 1을 더한 2분의 a2 더하기 1이 될 테고 그 경우에 a2랑 a4를 더한 값이 a2는 a2고 a4는 2분의 a2 더하기 1인데 그 값이 40이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린 따라서 양변을 2 곱해서 2a2 더하기 a2 더하기 2가 80 따라서 3a2가 78 그러므로 a2는 26이다 라고 a2의 값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짝수다라고 하는 것과 모순이 안되고 그리고 2분의 a2가 홀수인 것과도 모순이 안돼 13이니까 따라서 해당이 되네. 그래서 a2는 26일 수 있다. 또는 두 번째 2분의 a2가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값을 반으로 나눈 게 a4가 되니까 4분의 a2가 a4가 되고 그 경우에 a2 더하기 a4는 a2는 a인데 a4가 4분의 a2니까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이 40 따라서 양변에 4를 곱해서 4a2 더하기 a2가 160 그러므로 5a2가 160이고 따라서 a2는 이 경우에 32가 된다. 그러니까 a2는 32가 나오는데 32인 경우에 역시 짝수인 거 맞고 그리고 2분의 a2가 16이니까 역시 짝수인 거 맞아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지. 따라서 a2는 따라서 26이거나 또는 32이다. 여기서 이제 a2를 거꾸로 다시 한번 구해본다면 그런데 a2가 첫 번째 다시 26인 경우 a2가 26이라고 한다면 그 26이라고 하는 값은 a1 더하기 1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a1이 홀수인 경우 여기에서 우리는 a1은 25다 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홀수인 거 맞고 또는 2분의 a1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 a1이 짝수인 경우 그때 2분의 a1이 26이면 a1은 52라는 값이 나오니까 짝수인 거 맞고 이렇게 두 개의 a1의 값이 될 수 있고 또는 a2가 두 번째 a2가 32라고 한다면 역시 32는 a1 더하기 1에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 a1은 3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고 또는 2분의 a1에서 32가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 a1은 64라는 값도 추가로 나온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4개의 값을 더해주면 먼저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77 또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95 따라서 그 두 개를 더해주면은 172 라는 값이 나온다. 172 맞지? 160, 172 그래서 172이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다. 13번 도실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감소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하나의 3차 함수이고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선 감소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선 증가하니까 그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는 증가하는 이와 같은 모양의 3차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거고 따라서 이 첫 번째 이 3차 함수에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구나. 더구나 그 점에서 극소가 되는 거고 극대는 0 다음에 나와야지.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눈치를 채면서 따라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게 그러므로 이 함수 첫 번째 주어진 함수 그 함수에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이거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 값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나오고 이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거고 따라서 b의 값을 우리는 a로 2a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더구나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첫 번째 그 함수 이 두 극점의 x좌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 함수의 도함수인 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1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0 오른쪽에서 만나야 되는 0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조건으로 이제 식이 잡혀야 되겠네. 다시 말해서 0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식을 잡아내야지. 0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b인데, 그러니까 결국 2a 빼기 1인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a는 따라서 1보다 작거나고, 그러므로 a는 반드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끌려 나오고, 이게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따진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다른 함수로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근데 이 함수가 물론 둘 다 원점을 지나니까 이 0에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대로 쭉 증가하는 함수가 되어야, 그래서 이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a와 b에 대한 식을 또 만들어내야지. 두 번째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는 그런데 미분해 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b가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이제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2차 함수라고 이제 살짝 봤을 때,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 2차 함수가, 이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질 텐데, 2차 함수의 최소값이 가령 0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일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a에서 나올 텐데,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그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하여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러면서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데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한 a제곱, 이게 지금 마이너스 2ax,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인데 b가 2a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이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따라서 a제곱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작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얘기지. 이거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럼 그 a에 대해서는 a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양변에 2를 더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따라서 작거나 같다. 2보다. 그러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2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 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사이에 있는데, 이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그 a에 대해서는 이쪽 오른쪽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쟤를 이제 0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와 따라서 0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네. 저 범위에 있을 때 두 번째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증가 함수가 되는 거지. 또는 이게 지금 이 2차 이 두 번째 주어진 이 함수, 그 함수의 그 도함수인데, 그게 꼭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따진 거고, 만약에 저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있는데 0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0을 대입할 때 나오는 값이고,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지. 0보다 클 때.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면, 다시 말해서 a가 0보다 크다면, 그럼 그때는 0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데, 그 2차식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0을 대입하면 그런데 마이너스 b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b의 값이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 b가 2a 빼기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고, 이 값이 크거나 같다 0보다 와 같이 되어서, 따라서 a는 2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네. 언제? 0보다 클 때.
따라서 이 범위도 추가로 찾아지고, 결국은 a가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증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a는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살짝 먼저 따졌는데, 마이너스부터 0까지 범위에서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이미 따져놨었고, 동시에 0보다 큰 부분에서도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a는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가 되어서 교집합을 따지면 되는데, 교집합이 이것 자체가 교집합이, 따라서 a는 이 범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네. 이때 a 더하기 b는 b가 2a 빼기 1이니까 역시 따라서 3a 빼기 1이라는 값이 되고, 이 값의 최대값은 따라서 a가 최대일 때 3a 빼기 1도 최대가 되니까, a가 최대일 때, a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대입해준 2분의 3 빼기 1인 2분의 1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a가 최소일 때,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그것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네. 이게 최소값이고,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m 빼기 m, 이 값은 2분의 1에서 이 값을 빼는 거지. 그럼 2분의 1 더하기 4 2분의 9가 나오고, 더하기 3 루트 2라는 값이 얻어진다. 그래서 m 빼기 m의 값은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2이다. 따라서 3번이다. 14번은 도자연수 a와 b에 대해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했고, 그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를 정하라고 하는데, 어떤 값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함수값들, x에 대응하는 함수값들 중에서 정수인 것이 2개가 되는 k의 값의 범위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예를 들어 한번 살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 2의 x제곱이다 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2x제곱은 0일 때 1이라는 정수값을 갖고, 그 전에는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k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똑같은 집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k가 0보다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0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들의 집합 가운데에는 정수가 없어. 정수가 0개야. 그러다가 k가 이 값이 되었을 때, 그럼 이 점이 하나 포함이 되면서 이 점이 여기가 지금 정수 1이잖아. 그러니까 그 점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0개에서 1개로 개수가 하나 늘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이제 함수값이 2가 되는, 1이 있고 2가 되는 x가 1일 때 2가 되잖아. 2라고 하는 정수 값이 x가 1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k가 1보다 작다면 1개였을 텐데, k가 1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는 그 왼쪽에 있는 함수값들 중에 정수가 1일 때의 정수에 해당하는 2라고 하는 값이 추가가 되어서 그때는 2개로 늘어나. 다시 말해서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범위 안에 포함된 정수의 개수는 계속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면서 추가가 되고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 장면을 살짝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함수값들로 이루어진 집합 중에 정수가 2개가 되는 경우가 이 경우래.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그때만 2개가 된대. 그럼 왜 그런가? 그러니까 k가 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8보다 큰 범위에서 이 그래프는 잡히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해주면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는 3의 x제곱이 증가함수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점근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데, 이게 아니고 점근선이 8이 이렇게 잡혀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마이너스 8이 이쯤 어딘가 있겠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3을 대입해주면, x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0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니까 7이 돼. 여기가 지금 그 y값이 7이야. 7. 이 점이 3과 7이라고 하는 점이야. 그리고 4라고 하는 값을 우리에게 또 보게끔 하고 있는데,
x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점이 y가 x는 4고 y가 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8 해가지고 5라는 값이 나와. 그럼 여기 그 사이에 함수값이 6이 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인지 x의 값은 우린 관심이 없고 어떤 값이 있고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점도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런데 k가 3 왼쪽에서는 두 개가 아니래. 그 집합의 정수점이 두 개가 아니래. 그런데 3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부터는 두 개가 된대. 근데 3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에서는 요 7이라고 하는 정수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개가 늘어나. 그래서 두 개가 되었다는 얘기는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정수가 한 개 있었다는 얘기지. 그 한 개에서 3을 통과하는 순간 요 7이 추가가 되면서 두 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값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이 k가 3보다 작을 때에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정수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3 근처의 k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다가 k가 3이 되는 순간 이 7이라고 하는 정수가 추가가 돼. 그 집합 안에. 근데 7이라는 정수가 추가가 되면서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값은 7이 아닌 거야. 집합이니까. 같은 값은 하나로 쓰는 거니까. 새로 7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추가를 해서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최소한 7은 아니야. 7이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는 7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게 된 거야. 그런데 쭉 3과 4 사이에 있는 k의 값을 이 범위에서 계속 변화시켰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6이라고 하는 값도 추가가 돼. 3과 4 사이에서 그 값이 그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6이 되는 값이 그 값을 통과하게 되면 k가 그 값보다 크면 그럼 6이라고 하는 값도 여기에 추가가 돼. 그런데 여전히 문제에서 개수가 두 개가 되는 k의 값의 범위가 3부터 4까지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개수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럼 왜 6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했는데 왜 개수가 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건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앞서 있던 그 정수가 바로 6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6을 새로 추가해도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야 이 조건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3보다 작은 k에 대해서 3 근처에 있는 값 중에서 3보다 작은 k에 대해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안에 있는 x에 대응하는 함수값들 중에는 오로지 정수가 6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야 3을 통과하면서 7이 추가가 되어서 두 개가 되었고 그 값을 통과하면서 6이 추가가 됐는데 여전히 두 개가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읽어내야 돼. 이게 읽혀졌다라고 한다면 이젠 a와 b를 이제 구해보자고. 따라서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본다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다시 보자고. 그런데 이 6이라고 하는 값은 이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니야. 왼쪽에서 6이 나와야 되는데 6은 오른쪽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3 왼쪽에서 6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 6이라고 하는 함수값은 이 그래프가 아니고 마이너스 8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에서 나온 거야. 그 그래프에서 6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딱 하나가 포함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8 왼쪽의 그래프를 이제 들여다보자고. 마이너스 8 왼쪽에서는 식이 fx가 2의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함수는 역시 증가함수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점근선이 b인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y는 b 이와 같이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라고. 그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래.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8까지 포함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8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점을 포함해서 그림이 왼쪽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에 있는 각각의 점들의 y좌표 중에 정수가 오로지 6 하나만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6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야. y는 6이라는 직선이. 그래서 6 하나가 포함이 돼야 돼. 7은 포함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 6보다는 커야 되는데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7보다는 작아야 돼. 이 값이. 근데 그 값은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할 때 나오는 값이잖아. 그 마이너스 8을 대입할 때 나오는 그 값이 따라서 6을 포함해야 되니까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는 반드시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절대 7이 돼서는 안 돼. 그럼 7도 포함이 되니까 문제의 뜻과 어긋나. 7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 그래서 이 범위가 하나 나와. 그리고 이 점근선에 대한 조건도 우리가 따져내야 되는데 이 값이
어, 이 가장 큰 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 안에 6이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 점근선 B 자체가 6보다 커지면 그러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 B가 있고 Y는 B, 곡선이 그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지금 7이 있고 6보다 큰 값인데 하필 6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그 점들 중에 함수값이 6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러니까 6이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점근선 B도 우리가 조건을 줘야 돼. B는 절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B는 6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점근선 B가 6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어야 6이란 직선이 그렇게 놓이면서 그 직선과 만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6이라는 정수가 포함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점근선 B에 대해서 B는 따라서 6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네. 6보다 작다. 그리고 6보다 작고 만약에 5보다도 더 작으면 그럼 이 범위 안에 5도 포함돼. 이 B가 5보다 작아서 Y는 5란 직선이 이렇게 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정수값이 2개가 포함이 돼서 또 문제의 뜻과 또 안 맞아. 그러니까 Y는 5라는 점이 이 Y는 5라는 직선이 이 곡선하고 만나면 안 돼. 따라서 5는 이 점근선 아래쪽에 있어야 돼. 점근선이거나. 그러니까 B는 따라서 5 위에 있어야 돼. 5가 되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B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그래서 나와요. 그런데 A와 B가 자연수기 때문에 따라서 B는 먼저 B의 값이 결정이 돼. B는 5야. B가 5고 A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 최대값이 6과 7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 근데 B가 5니까 5를 집어넣어주면 이젠 A의 값이 나와. 그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제곱이 따라서 B가 5인데 5를 양면에서 빼버리면 1보다 작다, 2보다 작다네. 2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자고. 따라서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1이 2의 0제곱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의 1제곱이잖아. 2는 1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양변에 8을 더한 A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아야 돼. 결국 A가 될 수 있는 정자연수는 8밖에 없어. 그렇게 A와 B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A는 8이고 B는 5일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13이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15번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 그 fx를 가지고 gx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 gx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g5는 얼마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고, 근데 이 식을 보면서 따라서 gx의 3에서의 극한값이 3에서의 함수값과 다르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느낄 거지. 다시 말해서 이 gx는 3에서 불연속이야. 그런데 이 gx는 fx가 0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fx가 0이 아닐 때 만들어지는 이 각각의 함수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이고 연속함수이니까, 그러니까 gx는 fx가 0이 아닌 x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속이야. 그런데 3에서 불연속이래. 따라서 gx는 3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fx가 0이 아닌 점에서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fx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거든. 불연속이 된다면 그 점은 0이 아닌 점이 되어서는 안 돼. 오로지 fx가 0인 점에서만 불연속이 될 수 있어. 그런데 3에서 불연속이야. 따라서 이 fx는 3에서 0인 거야. 따라서 f3은 우선 0이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따져낼 거야. 근데 f3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 그 상황에서 이 gx 이 값은 더구나 왼쪽은 x를 3으로 보낼 때 fx분의 f의 x 더하기 3 곱하기 fx 더하기 1의 극한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값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 안해. 이 값이 g3은 따라서 f3이 결국은 0이니까 g3은 f3이 되는 f3이 0이 되는 x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3이니까 그 3에서 이 g3도 역시 3이겠지. 그러니까 이 값은 3이야. 그러니까 이 극한값은 2가 되네. 3 빼기 1인 2가 돼. 수렴해. 그런데 지금 x를 3으로 보낼 때 분모가 0으로 가거든. 그리고 이 값은 0에다 1 더한 1로 가고, 그런데 수렴해. 따라서 이 값도 0으로 가야 돼 라는 결론을 내릴 거잖아. 따라서 f의 x 더하기 3이 0으로 가는구나. x를 3으로 보낼 때. 결국은 다항함수니까 x를 3으로 보낼 때
이 값은 f6으로 가는 거니까 f6이 0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거지. 그래서 우리는 fx에 대해서 이미 많은 걸 알게 되었어. fx는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3을 대입해도 0이고 6을 대입해도 0이 되는 함수야. 그러니까 x 빼기 3에다가 x 빼기 6을 곱하고 3차 함수니까 뒤쪽에 또 하나가 이렇게 곱해진 이런 꼴의 함수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극한값이 2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따라서 이 경우에 x를 3으로 보낼 때 이 식의 값은 분모가 fx, 그러니까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6 x 빼기 a 분의 fx 더하기 3 x 더하기다가 x 더하기 3을 대입한, 그러면 이것이 x가 되고 x 더하기 3 빼기 6 하니까 x 빼기 3이 되고 x 더하기 3 빼기 a 그렇게 되겠지. 에다가 fx 더하기 1, 이건 어차피 1로 수렴하니까 그냥 써주고 이 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3 지워지고 x 빼기 3이, 그래서 결국은 x를 3으로 보낼 때 이 값은 분모가 3 빼기 6인 마이너스 3 곱하기 3 빼기 a분의 분자가 3에다가 6 빼기 a 에다가 이 값은 1로 가지. 이 값으로 수렴한다. 3 지워져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a 빼기 3분의 6 빼기 a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2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 값이 2다. 여기서 우리는 a의 값을 마저 결정을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6 빼기 a는 2를 곱해주면 2a 빼기 6과 같고, 따라서 3a가 12이네. 3a가 10이고 그러므로 a는 4다 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fx를 구해버렸어. fx는 따라서 x 빼기 3 x 빼기 6 그리고 a가 4니까 x 빼기 4, 이게 fx이고, 그래서 g5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g5는 f5가 0이 아니니까 0 대입하면 5 대입하면 0 안 나오잖아. 따라서 첫 번째 식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g5는 f5분의 f8 곱하기 f5 더하기 1, 이 식의 값이 되겠지. 그런데 f5의 값이 여기다 5를 대입해주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f8, 8을 대입해주면은 5에다가 2를 곱하고 에다가 4를 곱하면 5, 2, 4 5, 2, 4 에다가 이 값이 f5가 마이너스 2니까 에다가 1을 더한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이 식이 될 거다. 그래서 g5의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2분의 40인 20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g5의 값을 구하라. g5는 따라서 24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16번은 밑을 같게 만들 거지. 로그 2의 x 빼기 1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13 더하기 2x와 같고, 따라서 2를 왼쪽으로 넘겨서 진수를 올리면 x 빼기 1의 제곱이 13 더하기 2x와 같다.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13 더하기 2x와 같다. 따라서 x제곱 빼기 4x 빼기 12가 0이다 이렇게 되네. x 빼기 6 x 더하기 2의 곱이 0이다. 따라서 x는 6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인데, 그런데 x는 1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지.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6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17번의 두 개의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일단 시그마 ak의 값이 10인데 이것을 우리가 왼쪽을 전개를 해주면 2 곱하기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 값이 34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값이 10이다라는 조건도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20 빼기 그 값이 시그마 bk가 34인 거고,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14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찾아지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 값은 마이너스 14이다.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그마 ak 빼기 b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값은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니까 이 값이 10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 14, 결국은 10 더하기 14인 24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18번에 fx가 이와 같고 그 함수에 대해서 f'1의 값이 32이다. a를 구하라. 물론 우리는 f'x를 바로 구할 테니까 f'x는 2x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2x 더하기 a를 곱한, 여기다 1을 대입한 값이 따라서 f'1은 1을 대입해주게 되면 2에다가 4 더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a 이렇게 되네. 결국은 8과 4를 더한 12 더하기 2a 더하기 2 더하기 4a가 되는데 그 값이 32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4a가 22고 그러므로 a는 5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19번 이 3차 함수하고 이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일단 교점을 알아야 되니까 먼저 방정식을 풀 거지. 그러니까 3x 세제곱 빼기 7x 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과 같다,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넘겨주면 3x제곱 빼기 6x제곱이 0이다 이거니까 x제곱에 x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따라서 0을 중근으로 갖고 그리고 2라고 하는 걸 가져서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 그런 상황이 있고, 결국은 이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0하고 2에서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 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2차 함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나 보지, 정확하게는 안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래서 0에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접하고 2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이 넓이를 구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넓이에 대해서 굳이 뭐 적분을 하면 되겠지만, 물론 0부터 2까지 뺀 것을 적분하면 되고, 우리는 이 경우는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쓰자고. 12분의 최고 차이 계수가 3이니까 3 곱하기 이 길이의 4제곱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2의 4제곱. 따라서 12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므로 4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20번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이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2, 그리고 AD의 길이가 1, 이 길이가 1, 그리고 이 각이 3분의 2파이, 또 4분의 3파이. 이런 사각형에서 이쪽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 그리고 이쪽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그려서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 R1,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2라고 하자. 의 상황에서 빈칸을 채워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네. 빈칸을 본다면 일단 R1의 값은 뭐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지나가. 이거 뭐 이제 인정해주고,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R2의 값을 BD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삼각형 ABD를 보자고. 삼각형 ABD가 ABD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R2의 값을, 그러니까 이 원에 외접하는 원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R2의 값을 한번 구해내보자. 그럼 당장 뭐 사인 3분의 2파 2분의 라고 쓸 거 아니야? 사인 3분의 2파 2분의 BD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의 2배지, 2R2와 같고, 그런데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따라서 2분의 루트 3분의 BD의 길이가 2R2. 근데 2분의 루트 3은 결국은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BD 이거니까 그 값이 2R2와 같다. 그래서 2 지워지고, 따라서 R2의 값이 나오네. R2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루트 3분의 1 곱하기 BD와 같다 라고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빈칸인 가에는 루트 3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에는 루트 3분의 1이 그렇게 채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역시 ABD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D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삼각형 ABD를 보게 되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BD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봐 그러고 있는데, BD의 제곱은 제곱 4,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거 계산이 되어질 텐데 문제에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처리해주고 있네. 문제에서 그렇게 빈칸을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나 자리에 들어갈 값은 바로 이 값이고, 이게 2 하나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2네. 그러면 따라서 나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마이너스 2 나를 채울 거지. 이 상황에서 그럼 R1과 R2의 곱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R1의 값은 여기 이거 그냥 갖다 쓰고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BD, 그리고 R2의 값이 루트 3분의 1 BD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은 결국 루트 6분의 1 BD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근데 BD의 제곱을 마저 한번 계산해 보자고. 이걸 계산하면 BD의 제곱이 4가 나오고 1이 나오고 빼기 마이너스 2지. 그래서 4 더하기 1 더하기 2인 7이다 라고 되네. 그러니까 이 값은 따라서 루트 6분의 1 곱하기 7, 이 값이 다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 가나다에 들어갈 값들을 차례대로 PQR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P는 따라서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 이 식에서 P는 루트 3분의 1 그리고 Q의 값은 마이너스 2 R의 값이 루트 6분의 7 이렇게 되는데 그 값을 제곱한다면 9를 곱하라 라고 하고 있네. 이 값이 얼마인가? 그 값은 따라서 9 곱하기 각각을 제곱하면 되니까 3분의 1 에다가 4 에다가 6분의 49 이렇게. 그러면은 약분되네. 3 이것도 약분되지. 2 이것도 마저 약분하고 2 곱하기 49 따라서 98이다 라고 그렇게 결과를 내주겠지. 21번은 모든 항의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러고 나서 SN을 더하고 있어. 일단 A7이 13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7에 대한 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S7까지의 합을 S1부터 S2에서 S7까지의 합을 계산하면 이게 644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AN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고. 이거 뭐 공식까지 시그마 공식까지 써가면서 계산하고 싶진 않고 그대로 한번 풀어서 본다면 S1은 그냥 A1이고 S2가 A1하고 A2를 더한 거지. 그리고 S3이 A1과 A2와 A3 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S1이고 S2고 S3이잖아. 그렇게 해서 S7까지 A1부터 A2 해가지고 A7까지 더한 거. 이것을 다 더한 게 644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네. 근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우리가 해주면, 따라서 A1을 모두 7개를 더한 거야. 7A1 그리고 A2를 6개 더한 거고 6A2 A3을 5개 더하고 있는 거지. 그 5A3 그리고 4A4 3A5 2A6 A7이야. 이 값이 지금 644다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A7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A7로 정리하자고. A7은 그냥 A7인데 A6은 A7에서 D를 뺀 거잖아. A5는 A7에서 2D를 뺀 거고, 그렇게 가게 되면 A1은 A7에서 6D를 뺀 거야. 그리고 A2는 A7에서 5D를 뺀 거고, 그렇게 A7까지 더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A7이 어떻게 A7만 따로 더하면 7A7이 나오고 6A7 그 다음 5A7 4A7에서 그냥 A7까지 걔네들이 나오겠지. 결국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의 A7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7 곱하기 6의 D를 빼야 되고 5 곱하기 6의 6 곱하기 5를 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빼는 거지.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계산하려고. 7 곱하기 6을 뺄 거고 6 곱하기 5를 뺄 거고, 그리고 5 곱하기 4를 뺄 거고 4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뺄 거야. 그래주게 되면 나오는 값이 1부터 7까지 더하게 되면 이 값이 12고 21, 28이야. 28A7 빼기, 그 다음 이 값을 계산하자고. 이야 뭐 시그마를 안 쓰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손으로. 이게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20 더하기 에다가 30 그리고 42 뭐 까짓걸 후회가 되네. 20 40 70 112 112D 이것에 D를 빼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걸 뺀 값이 644다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식을 갖게 되고, 이게 나눠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살짝 7로 먼저 나눠보면 4가 되고 7 이게 16인데 16? 7 곱하기 16? 7로 나눠주면은 7, 8에 7, 9, 63, 92 맞네. 다시 또 이게 4로도 나눠져. 지워지고 이게 4가 되고 이게 4, 2, 8, 4, 30, 23.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갖게 되는 식은 A7 빼기 4D가 23이다 이거. 근데 이 식을 갖게 되고 여기서 A7이 13의 배수다라는 조건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또 살짝 문제를 유심히 이제 보게 되면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럼 공차도 당연히 자연수지만 첫째 항도 자연수야.
첫째 항은 A7에다가 6D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양변에서 2D를 더 빼주면 A7 빼기 4D가 있는데 거기에서 2D를 더 빼주면 이게 이제 첫째 항이네. 근데 이 값이 지금 23이니까 23에서 2D를 뺀 값이고 이게 첫째 항인데 이 값이 0보다 큰 수야.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여기서 D의 범위가 우선 나와. 따라서 2D는 22보다 작거나 같은 수야. 그러니까 D는 결국은 1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1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인데 근데 그 D를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D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뭐냐. A7이 13의 배수다. 그런데 A7은 4D에다가 23을 더한 값이거든. 이 값이 A7인데 이 값이 1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런데 일단 23 안에 13이 있으니까 4D 더하기 이 값은 10 더하기 13이잖아. 이것 자체가 13의 배수니까 결국 4D 더하기 10이 13의 배수이면 돼. 그 값을 11보다 작거나 같은 D에 대해서 자연수 D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D 자리에 이제 1, 2, 3, 4를 대입해서 이 값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 4D 더하기 10은 D가 1이라면 4 더하기 10인 14가 되고 D가 2면 18이 되고 D가 3이면 22 D가 4면 26일 이게 13의 배수야. D가 5면 30 그리고 34 계속 40 더해 나가는 거구나 참. 34 38 42 이게 D가 11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46 9 그 다음에 50 10 54 11 D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4D 더하기 10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 값들이야. 이 값 중에서 13의 배수는 유일하게 26밖에 없어. 13의 배수가 아니야 지금. 없어. 따라서 A7이 13의 배수다라는 조건 때문에 결국 D는 4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거야. D가 4이면 첫째 항도 구해지네. 첫째 항은 이미 23 빼기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잡아놨거든. 그러니까 D가 4면 첫째 항은 따라서 23에서 8을 뺀 값이야. 15야 그래서 첫째 항은 15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두 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항 A2는 그러므로 첫째 항 15에다가 공차 4를 더한 19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풀리겠지. 22번에 두 다항함수 f하고 g에 대해서 fx의 부정적분을 하지 fx, gx의 부정적분을 gx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우리는 가식을 보면서 당장 1을 대입하고 미분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1을 대입해주게 되면 0은 1을 대입하고 있으니까 f1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f1은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찾아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할 거지. 가식을 미분해 주게 되면은 왼쪽이 fx가 되고 오른쪽이 미분하면 fx 더하기 x f'x 빼기 4x 이렇게 되겠네. 지워지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fx가 다항함수니까 f'x도 다항함수고 따라서 이 f'x라는 이 다항함수는 거기에다가 x를 곱해주면 4x가 되는 다항함수야. 결국 f'x는 4야. 따라서 fx를 우린 잡아낼 수가 있네. fx는 그러므로 4를 적분한 4x 더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데 f1이 3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을 대입할 때 3이 나오는 함수겠지.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더해져 있어야 되겠네. 따라서 fx는 4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잡아낼 거야. fx가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나식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이 식도 바로 알아챌 거잖아. 이것은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거잖아. 그것이 이 식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접근하게 되면 왼쪽은 이 식이 되고 오른쪽은 이것의 부정적분인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우리는 이 fx는 또 이것을 접근한 거니까 2x제곱 빼기 x 더하기 얼마 이런 꼴의 함수이고 거기다가 gx를 곱해서 2, 4차식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gx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겠어.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은 2x 4제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x제곱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cd, ef 이렇게 갈까 그냥? 2x 더하기 f 이렇게 우리가 gx를 놓을 수가 있겠지. 그것이 이것과 같다. 여기서 이제 뭐 개수를 비교해야지. 4차항의 개수 맞춰줬고 3차항의 개수가 여기서 2 빼기 1이 나오는데 그 값이 1이야.
따라서 이 2는 2이고 그러므로 2는 1이야. 그래서 이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없어. 2차 항이 0이란 얘기지. 2차 항의 개수가 그런데 EF 그리고 빼기 2 근데 2가 1이니까 빼기 1 더하기 D 이 값이 2차 항의 개수가 되는데 그 값이 없어. 0이야. 이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가 1인 거지.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는 여기에서 1차 항은 마이너스 F 그리고 플러스 DE 그래서 2가 1이니까 그냥 플러스 D가 나오는데 그 값이 역시 1이야. 이걸 연립해서 풀면 그러면 D하고 F가 다 구해지겠네. 따라서 그대로 그냥 빼버리면 3F 빼기 1은 마이너스 1 따라서 F는 0 F가 0이고 D는 1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잡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GX를 구해내. GX는 이거니까 GX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가 1이니까 그냥 X 더하기 F 0 이거야. 이게 지금 따라서 GX이다. 이게 GX이고 그 문제는 결국 G3 빼기 G1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G3 빼기 G1은 따라서 12 빼기 2인 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